안녕하세요. 네, YT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예, 개요하고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AI 허브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얘기 드렸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사례로 네이버의 그 클로버라는 거, 음성 인식 AI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에 대한 얘기했었고요. 삼성전자 비스빅 서비스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사례를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한국어 대화 음성 AI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스크립트 랩스라는 그 AI 음성인식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서비스인데, 이 회사의 서비스는 그 딥러닝 방식의 그 AI 음성인식 모델을 하는 서비스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이쪽에서는 그 결국 대화형 인공지능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어에 대한 이해와 음성 처리가 핵심이고요. 그런 기술들을 하나의 어떤 제품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군이 이렇다고 하네요. 보면은 그냥 챗봇이거든요, 챗봇. 근데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 방식의 기술, 그죠? NLU라고 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이 기술을 하고, 어, 이를 이용해서 챗봇 서비스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문자를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는 거. 자연스럽게 이제 변환하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합성하는 기술,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어떤 다양한 환경에서 유입된 음성을 이제 음성 데이터를 문자, 디지털 텍스트로 바꾸는 그런 이제 음성식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AI에 접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AI 그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 제품은 보시면 어, 그 이렇게 기존의 그 내추럴 그 자연어 처리 기반의 성 인식이 그, 음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얘를 텍스트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음성 인식을 다시 그 텍스트에 대한 그 문자 기반의 텍스트 메시지로 바꾼 거를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하고 필터링하고 이거를 구조하는 데이터로 바꾸고 그리고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모듈을 통해서 그 대화형 그 답변을 만들어내죠. 텍스트를. 답변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다시 이제 음성으로 변환하면 변환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 기본이고요. 기존에는 뭐 음성에 대한 인식 성능을 측정할 때 이게 이제 그 전화상의 대화 음성은 다른 서비스보다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클로버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특정할 당시에는 대부분 건조체 대사, 그죠? 그냥 문어체가 아닌, 그죠? 일반적인 어떤 대사, 낭독 형식의 어떤 데이터에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인간이 그 문어체로 전화상으로 대화하는 이런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인식률이 되게 낮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AI 허브에서 제공한 그 한국어 음성 대화형 AI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전화 음성의 그 문어체를 성능을 개선했다고 하고요. 기존 대비 어, 23% 정도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텍스트에서 이제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거, 이런 대화형 합성 음성 학습 시 어, 아무튼 그런 오류를 감소시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뭐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이
딥러닝 기반의 학습 방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인간의 그 알고리즘 기존의 어떤 그 알고리즘 기반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어떤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그 결론을 내는 게 방식이 아닌 그 인간의 그 뇌와 같은 구조에 착안해서 결국 그 딥러닝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더 많은 그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그 학습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떤 정답이 있겠죠. 어떤 인식할 어떤 정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유사한 어떤 이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 기본 데이터. 원래 정답은 이건데 베이스 데이터에는 어떤 특정 단어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의도가 맞느냐라는 거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이제 집어넣어 주면 나중에는 원하는 정답의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그걸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AI는요.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 전화, 대화, 음성의 데이터가 많이 있다면, 그거를 그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인식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이 딥러닝 학습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음성 합성 엔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예, 인식률을 높였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음, 그 아이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라이플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아닌 이제 텍스트 그 이미지 기반 우리가 그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 안에서의 글자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예, 그 추출해서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보면은 이제 이 한국어 글자체 이미지를 AI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인식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는 주로 어디에 이제 주로 많이 쓰냐면 그리고 그 이미지로 많이 돼 있는 게 사실 쇼핑몰이잖아요. 보시면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상품을 그냥 글자로 이렇게 광고하지 않잖아요. 전부 이미지거든요. 그 대부분. 예. 그래서 뭐 이미지로 돼 있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전화 상담에도 이제 그 상담에 또 이런 걸 또 기존의 어떤 사람들은 그 전화 상담보다는 이 채팅, 그러니까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채팅을 더 선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그래서 쇼핑에 대한 어떤 문의에 대한 그 상담을 지금 하는 지금 서비스가 이제 이 아이봇이라는 건데 아, 보면은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디지털의 텍스트 질문 답변 데이터 위주로 이제 학습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상품이 텍스트로 이미 그 상품이 뭔지를 이미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걸 해서 그 기재되어 있어야 소비자가 문의했을 때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쇼핑몰은 보시면은 제품에 대한 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으로 뭐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미지가 전달력도 좋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미지만으로 제품을 설명한 쇼핑몰 내에 어떤 그런 쇼핑몰은 그 정확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미지에 있는 그 문자, 텍스트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뭐 상담, 아이봇이라는 이 제품은 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아무튼 뭐 그냥 어, 떤 질문을 했을 때 그에 관련된 정확한 그 쇼핑몰에 대한 주소나 어느 쇼핑몰을 가야 되고 어떤 제품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품의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튼 그 자동으로 그 학습을 통해서 원하는 답변을 주는 그런 제품인데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했냐 보면은 그 한국어의 글자체 이미지, 예, 이미지의 AI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지 뭐 디지털 텍스트 된 건 뭐 그냥 당연히 그냥 뭐 데이터에 넣으면 되는 거고 이미지 내에 있는 텍스트로 된 상품도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했다라는 게 핵심이고 훈련되지 않는 글자가 뭐 한 40% 정도 됐었고 유사한 유형의 글자가 뭐 80% 이상의 텍스트 어, 추출의 정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더 안 좋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하냐면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있죠. 네, 납작 블록체 여기 안에 있는 이 글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배달의 민족. 그럼 이 배달의 민족을 그 이런 텍스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이미지로 된 거를 갖다가 이제 진짜 글자로 인지를 하는 거죠. 인간은 이런 거를 이미지만 봐도 이게 글자가 딱 그 인지를 하는데, 그렇죠? 이 이미지 컴퓨터는 이 이미지만으로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 인식을 위한 AI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 과정은 결국 디텍션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기존에 이미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미지 내에서의 텍스트를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글자인지를 인식을 하고요. 그 인식을 하면 이제 어떤 영역이 이게 인식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역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이제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뭐 CTPN이라고 커넥셔니스트 텍스트 프로포저널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지 내에서의 정밀하게 텍스트 라인을 영역화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 이미지인데 자 여기서 글자 글자 영역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 CTPN이라는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인지하는 거죠. 이렇게 글자 영역을 그렇죠. 이렇게 글자만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실제 글자를 추출해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글자를 추출하고요. 이거를 딥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면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댄스 앤 넷이라는 뭐 자기네들은 이렇게 제품을 불러나 보네 이렇게 해당하는데 이게 원래 있는 알고리즘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근데 이게 이런 알고리즘들이 CNN 모델의 영역 중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이 CNN이라는 거는 컨버니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결국은 딥러닝의 기본 이미지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아, 그 알고리즘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탁월한 그 성능을 발휘하고요. 뭐 글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개나 고양이 같은 사진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진들을 보고 얘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정하는 예. 그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거를 학습해서 인지해서 판정하는 그런 모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한번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 예, 뭐 상대적으로 뭐 적은 연산량을 가진다고 하고요. 적은 데이터셋,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야 정확하게 인지를 하거든요. 많은 이미지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AI가 이미지를 어떤
판정하고 이 사람처럼 인지한다는 거 하려면 사실 수만 건의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해요. 수만 건의 트레이닝 데이터인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은 댄셋넷이라는 거는 적은 데이터셋에서도 비교적 학습이 용이하다, 정확한 학습률을 가진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이미지를 텍스트로 이렇게 인지하는 이런 알고리즘 이용해서 결국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런 쇼핑몰의 상품들을 갖다가 안내하는 이런 챗봇 여기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인식률이 좋아서 인간 상담사를 대체할 수 있겠죠. 이 분야는 이미 아주 계속 지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 인공지능이 아마도 지금 가장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 빠르게 적용이 돼서 지금 확산되지 않을까. 예. 상담사라는 직업이 AI에 대체될 확률이 지금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딥러닝 기반의 문서 인식 솔루션인데요. 이 업체도 이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보험사에 보험 지급 심사를 하는데 다양한 서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서류들을 다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이 업무 자동화, 그죠? 이 문서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미지 형태의 문서에 대한 이 이미지 형태 문서를 이거를 이 안에 글자를 실제로 인식을 해가지고 보험 심사하고 지급하는데 이걸 전산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데 쓰이는 솔루션이고요. 뭐 기존에도 AI가 아니었어도 이런 이제 그 문서를 실제 정형화된 이런 포맷, 그죠? 이런 포맷의 문서들의 어떤 데이터를 인식하는 거는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이제 AI를 적용해서 좀 더 인식률을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보험 건수가 연간 뭐 이렇게 많다네요. 3천만 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뭐 이 서류들이 증빙할 서류들이 엄청나게 쌓이겠죠. 이거 정리하고 이거 분류하고 인식해가지고 이런 다 이게 사실 막 팩스로 받거나 어떤 수작업으로 사람이 쓴 문서를 갖다가 이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동화만 되면 엄청나게 비용을 낮출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문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 이런 문서들은 뭐 글자체도 다양하죠. 사람마다 쓰는 글자체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한글 이미지 데이터셋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보가 필수입니다. 한글 이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런 데이터셋 확보가 필수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고화질 문서 이미지를 보통 이제 데이터화 하는데 결국 이 정해진 양식 문서에서 기존에는 어떤 특정 관심 정보만 추출이 가능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보험 데이터 영역 중에 이렇게 체크란이 있잖아요. 체크란. 이런 거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인식해서 데이터화 할 수가 있죠. 예. 이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쓰였던 거예요. 실제 중요한 건 이 글자 데이터인데. 그런데 이 한국어 글자체 이미지 데이터셋이라는 게 이제 AI 허브에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팩스 문서 인식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했고 여기에 이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까지 이 글자까지 인식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식률을 기존에는 뭐 70%였는데 90%까지 올렸고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예. 팩스 이미지 보면은 뭐 이런 글자가 있죠. 사람마다 글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그것도 인쇄된 글자체가 있죠. 그리고 막 흐릿하게도 나오기도 하죠. 팩스 문서는 이 글자를 실제 이 글자 데이터로 인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실제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전산화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AI가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 문자 영역을 먼저 탐지합니다. 이 텍스트 영역.
문자의 이 텍스트 영역을 다 분류해서 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서 이 글자를 이제 문자를 갖다가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겠죠. 그런 이제 인지 단계가 필요하고요. 인지를 했으면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학습 데이터 가지고 이제 실제 AI 모델에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인형을 탐지하는데 이 데이터 셋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입력 이미지에 쓰이는 박스, 그죠? 박스를 탐지하는 마스크 RCNN 알고리즘. 예. 결국 이미지 인식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 CNN 결국 CNN 그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그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한 거고요. 뭐 저화질 문서들, 그죠? 이런 게 흐릿한 글자들, 예, 이런 팩스 같은 거 흐릿하잖아요. 저화질 문서들도 탐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처리를 해가지고 흐릿한 부분을 없애는 기술, 예, 그런 게 적용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손글씨나, 그죠? 다양한 그 사람들의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해 가지고, 예, 단어 이미지나 한글 인식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 RNN이라는 또 다른 그 신경만 알고리즘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개선했다고 합니다. 음, 보험사의 이런 전산화 작업, 그다음에 이런 보험 심사에서 이런 문서를 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일들이 결국 사라진 거예요. AI가 이런 거는 더 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또 이런 AI 결국 기술들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건가요? 자, 보시면 인지하는 거거든요. 인지하는 기술. 그러니까 음성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그렇죠? 이미지도 그렇고 다 어떤 인지하는 쪽은 사실 AI가 더 잘합니다. 예. 활발하게 지금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깊이 있게 이 RNN과 CNN의 기술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